나는 말을 줄였을 뿐이다. 사람을 붙잡으려 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을 고치고 나서 사람이 남았다. 오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 한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이 떠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관계는 늘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면 멀어지고 나이가 들면 각자의 자리가 생기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래서 누군가 내 곁을 떠나도 깊이 붙잡지 않았다. 애써 태어난 척했고 그게 어른의 태도라고 여겼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왜 결국 남는 사람이 없을까? 왜 관계는 언제나 나를 스쳐 지나갈까? 젊을 때의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회의에서도, 술자리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늘 중심에 있었다. 상황을 정리했고, 결론을 내렸으며,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말을 꺼냈다. 그게 나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말이 많다는 건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침묵은 무능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늘 말을 선택하기보다 말을 쏟아냈다. 그 선택이 관계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졌다. 처음에는 환경 탓이라고 여겼다. 바빠서, 사정이 있어서, 각자의 삶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떠나는 방향은 늘 비슷했다. 조용히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연락이 줄어들고 만남이 뜸해졌다. 나는 그 공백을 애써 무시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람은 원래 혼자라고.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회피에 가까웠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내 곁에는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가족은 남아 있었지만 그마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친구는 추억 속에 있었고 동료는 업무로만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기엔 자존심이 너무 컸다. 대신 나는 말을 더 조심하게 되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더 멀어질까 두려워서였다. 그 시기부터 나는 말이 끝난 뒤의 공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말을 하고 나면 상대의 표정이 잠시 굳는 순간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끊기는 장면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신호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다. 세대 차이, 성격 차이, 시대의 변화. 내 말의 방식이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은 쉽게 떠올리지 못했다. 정적인 계기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다.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가끔은 말이 너무 앞서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오히려 배려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다. 맞는 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말이 앞선다. 그 말은 곧 사람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관계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누가 떠났는지가 아니라 누가 남지 않았는지를. 그리고 그 중심에 항상 말하는 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다. 말로 관계를 이끌려고 했고,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 했으며, 말로 정리를 대신해 왔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은 자주 뒤처졌다는 걸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말을 고치면 사람이 남을 수 있을지. 하지만 적어도 바꿔야 할 게 말이라는 건 분명해졌다. 말을 고치겠다고 마음먹은 뒤 나는 바로 사람이 남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말을 줄이면 더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먼저 찾아왔다. 나는 평생 말을 통해 관계를 이어온 사람이었다. 말이 없으면 어색했고, 말이 없으면 나라는 사람이 흐려진다고 느꼈다. 그래서 말을 고친다는 건 나를 덜 드러내는 일이자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 물러섬이 관계를 지킬지 아니면 더 빠르게 멀어지게 할지는 알 수 없었다. 처음에는 스스로가 어색했다. 누군가 말을 꺼내면 예전처럼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머뭇거리는 시간이 생겼다. 그 짧은 침묵이 나에게는 길게 느껴졌다. 말이 입안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순간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대화가 끊기는 것 같아 불안했다. 말을 고친다는 건 단순히 덜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익숙한 리듬을 버리는 일이었다. 그 변화는 관계에서도 바로 드러났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만남에서였다. 예전 같으면 내가 대화를 이끌었을 자리에서 나는 의도적으로 말을 아꼈다. 상대가 이야기를 꺼내길 기다렸고 중간에 정리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그날 대화는 이전보다 느렸고 어딘가 서툴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대화는 잘 된 걸까? 아니면 실패한 걸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그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별일 없는 안부 전화였다. 예전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연락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날 대화에서 나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조언하지 않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아마도 그 시간이 상대에게는 낯설지만 편안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말이 줄어든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게 반응한 건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더 멀게 느끼는 것 같았다. 말수가 줄어드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준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 흔들렸다. 이 방법이 맞는 걸까? 말을 고치겠다고 결심한 게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이 된 건 아닐까? 그 갈등은 생각보다 컸다. 사람을 남기고 싶어서 시작한 변화가 사람을 더 떠나보내는 결과가 될까봐 두려웠다. 그럼에도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말이 앞서던 시절로 돌아가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같은 결과에 도착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대신 스스로에게 기준 하나를 세웠다. 말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을 고르는 게 목적이라는 기준이었다. 그 기준이 생기자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말을 고쳤는데도 멀어지는 관계라면 그건 애초에 말로 유지되던 관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 생각은 나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다.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말하는 삶에서 관계를 남길 수 있는 말을 선택하는 삶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분명해졌다. 말을 고친다는 건 사람을 붙잡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남을 사람을 가려내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느꼈다. 사람이 남는다는 건 모두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는 걸. 사람이 남았다는 사실을 또렷이 느낀 순간은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물러났을 때였다. 예전에 나는 관계가 느슨해질 기미가 보이면 말을 더 보태곤 했다. 오해가 생길까봐, 거리가 벌어질까봐,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 과정에서 관계는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비슷한 결말에 도착했다. 그날도 그런 상황이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나에게서 한 발 물러난 듯 보였고 예전만큼 연락이 오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이유를 따져 묻거나 먼저 다가가 말을 꺼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러지 않았다.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말로 붙잡으려 했던 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방식이 결국 관계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함께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기다리기로 했다. 말을 덜어낸 채로 관계의 흐름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 선택은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불안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고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 연락이었다.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였다. 나는 그 통화를 하며 예전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상황을 정리하지도 않았고 관계의 온도를 점검하지도 않았다. 대신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상대의 말을 들었다. 통화가 끝난 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가 말을 줄였을 때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나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다. 말이 관계를 이어준 게 아니라 말이 사라진 자리가 관계를 다시 불러온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책을 다시 펼쳤다. 젊을 때부터 곁에 두고 읽어온 글이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보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워온 글. 그 안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말이 앞서면 사람은 물러나고 마음이 앞서면 사람은 머문다. 그 문장은 그날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관계를 이끌려 했던 시절에는 사람이 떠났고 마음을 앞세운 지금에서야 사람이 남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 순간 그동안의 변화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말을 고친다는 건 말을 예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을 덜어낸다는 건 나를 숨기는 일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상대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말이 많을수록 관계가 단단해진다고 믿었던 생각은 그날 완전히 무너졌다. 그건 관계를 관리하려는 태도였지, 함께 머무르려는 태도는 아니었다. 나는 그제야 사람이 남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남는 사람은 설득해서 붙잡은 사람이 아니었다. 설명으로 이해시킨 사람도 아니었다. 내 말이 줄어든 자리에 스스로 들어온 사람이었다. 그 사실은 나를 한없이 가볍게 만들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 이후로 나는 관계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 모든 관계가 남아야 할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이 끝까지 곁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을 고쳤더니 사람이 남았다는 건 결국 남을 사람만 남았다는 뜻이었다. 그 깨달음은 쓸쓸함보다 평온에 가까웠다. 더 이상 관계를 잃는 게 두렵지 않았고, 관계를 관리하려 애쓰지도 않게 되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사람이 남았다는 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덜어냈기 때문이라는 걸. 사람이 남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게 있다. 관계는 늘 더 애쓴 쪽이 지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예전에 나는 관계를 붙잡기 위해 말을 고쳤다고 생각했다. 상처 주지 않으려 애썼고, 오해를 만들지 않으려 조심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말을 고친 이유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걸.
사람이 남은 건 결과였지 목적은 아니었다. 사람이 남고 나니 관계가 훨씬 단순해졌다. 설명해야 할 일도 줄었고 증명해야 할 나도 사라졌다. 예전에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늘 뭔가를 더 말해야 한다고 믿었다. 침묵은 방치이고 말이 없으면 마음이 식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말이 없어도 함께 머무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히려 말이 적을수록 관계는 더 또렷해졌다. 불필요한 말이 빠지자 남은 말의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관계 앞에서 서두르지 않는다.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답이 늦어져도 의미를 확대하지 않는다. 그 여유는 말을 고친 뒤에야 생겼다. 말로 관계를 관리하지 않게 되자 관계는 스스로 자리를 찾았다. 남을 사람은 남았고 떠날 사람은 조용히 떠났다. 그 흐름을 막지 않기로 한 선택이 오히려 나를 편하게 만들었다.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예전의 나로 돌아간다면 다시 많은 말을 하게 될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을 고친다는 건 습관을 하나 버리는 일이 아니라 기준을 하나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말 앞에서 늘 같은 질문을 한다. 이 말이 관계를 붙잡기 위한 말인가? 아니면 함께 머무르기 위한 말인가? 그 질문은 나를 자주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이 관계를 살린다는 걸 이제는 안다. 사람이 남는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이 남는 일이기도 했다. 말을 줄이자 내가 더 또렷해졌다. 말로 꾸미지 않은 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 않는 내가 그 자리에 남았다. 그 모습으로도 관계가 이어진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위로였다. 이제는 관계에서 나를 잃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게 늦은 건 아닐까 생각해 본 적도 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여전히 말을 앞세운 채 살아갔다면 더 많은 관계를 잃고 나서야 같은 자리에 도착했을지도 모른다. 말을 고쳤더니 사람이 남았다는 건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늦췄더니 길이 보였다는 말과도 같았다. 이제 나는 관계를 숫자로 세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락하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에 마음 쓰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지금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떤 말로 남아있는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관계의 중심에 서게 만든다. 사람을 남기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남을 수 있는 삶을 살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도 사람은 떠날 것이다. 그건 막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말로 붙잡지 않아도 남는 사람은 반드시 남는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이 나이에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을 고른다. 더 잘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남는 쪽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나는 사람이 남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말이 물러서면 사람은 남는다. 오늘은 관계 앞에서 한마디를 덜어보세요. 당신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름 대신 이유만 남겨주세요. 오늘 딱 한 번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이 말은 사람을 붙잡기 위한 말일까?